글쎄 뭐 이렇게 꼭 집어서 임동식 선생님이 제 삶이나 작업이나 또 글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한 가지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0년인가 그 청주에 이승희 선생님 작업실에서 플레이 더 클레이라는 이제 모임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 일주일 했었는데 거기서 임 선생님의 특이한 면모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임 선생님은 뭘 하셨냐면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테라스 같은 데에 앉아가지고 이 흙으로 뭔가를 이렇게 빚는 거죠.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흙으로 빚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만두를 빚는 거예요. 흙만두를 빚는 거죠. 그게 굉장히 그 태도가 이상하기도 하고 기묘하고 저 양반이 뭘 하시는 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러시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으며 노는 거죠. 뭘 하시냐고 이렇게 여쭈면 아이고 김 선생님 밤새 잘 주무셨슈 이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실실 이제 미소로 짓거나 웃으시면서 이렇게 안부 묻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워크숍에 참가하러 갈 때에 평소에 이제 지니고 다니던 망치하고 정도 가져가고 뭔가 이렇게 작전을 좀 짜가지고 갔는데 이분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가지고 흙을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만두를 빚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심하고 지루하고 건조하고 뜻도 없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큰 감흥이 없다가 그게 계속 이제 되새겨지는 거죠. 그분의 그 일주일 세월을 보내는 그 자세, 태도,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도대체. 아무튼 참 신기하고 희한했었어요. 제가 곁에서 이렇게 관찰할 때에 임동식 선생님은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논다고 표현하는 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놀기, 또 노음, 플레이는 이제 그 논다는 건 두 가지 뜻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의 경우처럼 이렇게 이렇게 뭉쳐있던 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헤쳐 보여준다는 것도 되죠. 그러니까 음악을 재생한다. 그럴 때 플레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논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논다든지 하는 그런 노음도 있고, 또 하나는 기계를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헐거워지면 그걸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논다고 그래요. 이게 노네. 빡빡하게 서로 잘 결합되어 있어야 이 기계로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래 쓰니까 이제 닳고 이래가지고 이제 틈이 생기고 좀 오작동도 생기고 그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도 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 플레이라는 논다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재미있는 스펙트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모두를 임동희 선생님의 이렇게 작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대체로 이 예술가들이 하는 퍼포먼스가 희미하게나마 어떤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죠. 서사가 기승전결 서사도 있고 작전도 짜여 있고. 그런데 이분 퍼포먼스는 그런 작전이 없이 실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식으로 표현하면 임 선생님한테 모든 게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또 풍경이든 어떤 도구든 그 모든 게 세상 전체가 자기보다 앞서가지고 먼저 당도해 있는 무엇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당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미 먼저 당도해 있는 상황에 임 선생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를 뭔가 이렇게 폼 잡고 작업한다는 자세를 갖추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쉬며 놀며 일하며 대화하며 농담하며 그런 방식으로 이게 그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게 곁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거였죠. 그래서 또 이 적당한 그 작품 예를 하나 들면은 이렇게 모래사장에 큼직하게 석고로 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30여 개를 이렇게 띄운 걸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석고 알을 한 30개 이제 해수욕장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뭐 알 모양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알도 아니고 석고 덩어리인데, 거기서 더 재밌는 거는 그 해수욕장에 이렇게 시공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과 변수에 따라서 석고가 움직이게 되죠. 변화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뭐 헐기도 하고 바닷물에 적셔져 가지고 조금씩 이제 깎여 나가기도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해체되어서 형태도 없이 사라졌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임동식은 석고 알로키라는 형태와 형식을 통해서 그 자연 조건에 슬쩍 먼저 당도해 있는 그곳에 슬쩍 자기도 이제 끼어서 이제 놀아보는 그런 거였죠. 또 다른 예가 버려져 있던 나무 기둥을 주워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수직 기둥.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누워있던 애를 수평을 수직으로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동안 그 자세로 있게 해본다는 것. 그런 것도 참 이제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결국 임동식은 세상에 예술가로서 뭔가를 이렇게 내어놓고 그걸 통해서 의미를 발설한다든지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제시하거나 과시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예술이 아니고, 먼저 당도해 있는 그 상황에 슬쩍 더부살이하는 그런 식의 작업인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다가 꽃밭을 지나갈 때에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걸 인사한다고 보고서 거기에 이렇게 마주 보고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임동식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삶과 작업이 이렇게 서로 분간이 안 되게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 말고 그런 식의 퍼포먼스가 즉흥적으로 이제 나오고, 그렇다는 거는 늘 자기를 이렇게 풀어놓을 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영감이 생기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를 쏟아버리는 그런 방식이죠. 자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어 헤쳐 놓는 거죠. 놓는 거, 놓다. 그게 또 임동식 선생의 작업에서 이제 중요한 동태인 것 같아요. 놓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소리를 듣기도 하고, 가랑잎을 따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제목은 토끼라고 되어 있지만 토끼의 귀가 되어가지고 토끼로서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신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현장에 떠도는 냄새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가만 자기를 그 상황 속에다 그냥 방치해 놓아 본다든지
그런 방식의 이 작업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죠. 80년대, 90년대에. 또 뭐 풀숲에서 이렇게 머리카락하고 풀하고를 이렇게 끈으로 이어가지고 한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든지. 그게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거의 논다를 넘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술이 그 뭔가에 사로잡히거나 까닭도 모르게 매혹된다든지 뭐 미친다든지 그건 사실 뭐 같은 표현인 거죠. 공주 원골에 10년 계실 때에 집도 손수 짓고 또 그 주변에 수십 가지의 그 꽃씨를 구해다가 아주 요란하게 정말 휘황찬란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그 꽃을 재배하셨어요. 거기에 사는 동안. 그런 그 농업적 마인드 같은 것도 역시 그 임 선생님의 작업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술가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술가를,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본다는 것을 감지하고 알아차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전해오는 파장에 이렇게 감흥을 하는 그런 방식의 예술. 임동식 투의 놀기. 그걸 또 다른 측면에서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작업 뇌가 그 8, 90년대 했던 퍼포먼스를 그림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좀 삐딱하게 보면 울고 먹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인 건데 사실은 몸이 세계와 감흥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퍼포먼스하고 회화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그 실제 3, 4차원 공간에 걸쳐서 수행되던 그것을 2차원으로 이렇게 좁혀가지고 번역을 한다. 이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재미난 거는 거기서 드러나는 재미있는 지점 역시 자기 방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 화가들이 일반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회화적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모델링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무나 뭐 풀숲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그러니까 환영 3차원 환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지켜야 하는 뭐 법칙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임동식 선생님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법칙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막 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놀랍게 그 풍경 그 그림에 담긴 풍경의 현장이 간직하고 있는 그 생기가 놀랍게 잘 재현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덧그림이라는 게 또 있죠. 덧그림. 퍼포먼스를 회화로 하는 것 외에도 과거에 그린 그림을 다시 끄집어내어 가지고 거기에 가피를 한다든지 일부를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그 안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시간대별로 뭐 말하자면 직선 시간관에 따라서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로 불러 들여가지고 현재와 어울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동식 선생의 작업에서 가만히 보면 완결된 오브젝트 형태의 작품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고 계속 숨을 쉬고 뭔가 어떤 조건과 변수 상황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 놀기에 이어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흥미로운 지점이 이제 풀기가 있어요. 풀다, 풀어놓다, 품.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규정 안에 이렇게 묶여 있던 것을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거죠.
대체로 그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현상이든 풍경이든 이렇게 사전에 들어있는 단어들처럼 그 자기 자리가 있죠. 왜? 그것이 어느 자리에서 자기 구실을 해야 되고 자기 언어로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이런 그 사회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예술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그 만들어진 사회적인 약속을 좀 이렇게 헐겁게 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예를 하나 들면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권유한 풍경,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작품은 이 임동식 선생님의 그 공주 친구죠.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산야를 쏘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채취를 하는 그런 분, 그런 일, 다른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하고 이제 동행을 해서 저기 소풍을 하다가 이 친구가 여보가 이 풍경 좀 그려보면 어때? 이거 멋있지 않아? 뭐 이러고 권유를 해서 그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눈으로 포착한 풍경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무심결에 친구가 이거 한번 그려보지 했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그리는 거예요. 보통 예술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예술가로서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인 어떤 정체성, 또 관습, 또 그림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 규범 이런 것을 흔들어 놓는 건데, 친구가 흔든다 해서 거기 흔들려 가지고 친구가 그리라고 하는 거기를 그리는 이런 일은 보통 그 예술가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심지어는 그것이 그 풍경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문외한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예술이 아닌 새길로 빠져가지고 그것을 예술의 영역으로 이렇게 둔갑시켜버리는, 변신시키는 그런 행위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참 임동식답다. 임동식이 아니면 누가 이런 판을 벌일 수 있을까? 놀기, 풀기에 이어서 담기 또는 되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상대와 담고 상대의 그 차원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임동식 선생의 작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8년 여름에 그 퍼포먼스 한창 하실 때 서해안의 원산도라는 섬에서 하신 퍼포먼스라는데, 물고기와 교감된 태안의 몸짓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웅덩이 흐르는 개울인지 웅덩이인지 정확하게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물 안에 들어 앉아서 홀딱 벗고 물 안에 들어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 주변에 임동식 선생의 홀딱 벗은 몸 주변으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임동식 선생의 이 88년 퍼포먼스에서 작가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한 행위를 벌이는 몸뚱아리는 있지만 뭔가 분명한 주체로서 의식을 가진 작가가 있다기보다는 그 물이나 고기에게
또는 그 물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뭐 미생물체에게 자기를 제공하는 그러한 방식의 작업. 그런 상황에 온전히 이제 자기를 이제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놀기, 풀기, 또 담기, 되기 이런 거를 이렇게 묶어서 보면 임동식 선생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희한한 어떤 감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감각이 뭐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농각이라는 거 하나를 더 만들어서 별명을 붙이고 싶을 정도인데 그 논다고 할 때의 농자 그 뭔가 이렇게 어울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풀어 헤친 상태에서 놀고 싶은 마음 이게 임동식의 삶과 작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울리고 싶은 감각인 거죠. 농각. 2000년에 그 공주 원골에서 그 예술가 마을 그 몇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 여름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고 놀고 자고 하면서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맘때에 임 선생님이 제시한 화두가 농즉예 예중농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농사짓기하고 예술하기가 임동식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꾼에게 농사 짓는 일하고 농사 짓는 일 아닌 것이 분간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술가에게 삶과 예술은 분간이 될 수 없는 그 원초적으로 이렇게 서로 버무려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농즉예 예중농이라고 하는 조를 통해서 저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추구하던 바인데 그렇게 깜찍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농즉예 예중농이라고 제시하는 걸 보고 또 얼마나 재미있어 했는지. 그때 그 원골 마을에서는 이제 뭐 바깥에서 예술가들도 여러 명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원골 마을에 농사 짓는 분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낮에 뭐 일이 있는 집에 가 가지고 뭐 크게 도움도 안 되겠지만 뭐 농사 일도 좀 거들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가지고 뭐 풀도 뽑고 뭐 잡초도 뽑고 논에 가가지고 뭐 그런 일도 하다가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제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고. 근데 거기서 재밌었던 것은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 논밭에 임동희 선생하고 이제 오랫동안 교유하면서 터온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전문 예술가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것 같은 아주 희한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가 아마추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도의 예술이라는 제도에 오염되지 않은 아주 신선하고 생생한 그 야생의 감각이 그런 데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가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건데 그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임동식에게 예술이라는 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뭐 이렇게 서로 예술과 예술 아닌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그러한 지경으로 융화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아주 두고두고 이렇게 되새김해도 재미있는 그런 일주일이었어요. 임동식이라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소년이에요. 소년, 어린아이, 호기심이 많고 생각이 많은 소년.
사실 순진무구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교하기도 하고. 선생님 취미가 뭡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제 취미요? 이런 제 취미요? 그러더니 생각하는 거요.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생각하는 게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각하는 게 취미라니. 근데 이분이 말하는 생각은 제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얼른 떠오르는 생각하고는 이제 다른 생각인 거죠. 그게 이제 제 느낌에는 자기를 풀어놓는 것. 그게 그분 방식의 생각이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풀어놓는 과정이 이제 생각인 거죠. 무심결에 자기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풀어놓는 것. 그게 임동식의 생각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임동식 선생에게 이것과 저거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계가 없진 않겠죠. 이쪽과 저쪽, 나와 너, 풀과 내 머리카락 사이 어쨌든 똑같지는 않으니까 경계라는 게 없지는 않을 텐데 그걸 계속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 헷갈리는 사이에 잠깐 서로 다른 두 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임동식의 예술학이 방법론일 거고, 우리 미술판에서 임동식이라는 사람, 제 입장에서는 뭐 홍명섭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몰랐으면 몰라도 안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할 저한테는 그런 분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순진하게 노는 분이어서 그래요. 순진하게 노는 분. 작전 짜지 않고 모든 곳에 서슴지 않고 자기를 풀어놓고서 사귀고 어울리고 돕고 그런 분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가는 예술 또 예술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거죠. 자꾸 헐렁하게 뭔가 빈틈을 만들고 거기서 짓궂게 이렇게 놀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